시네마과 멍술의 최공재 그리고 봉달입니다. 가을입니다. 어제 비가 온 이후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는 어제 맨벽에 헤딩하는 바람에 지금 혹이 나가지고 좀 머리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고 안 나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때 예고한 대로 한국 영화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의 시스템들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고 뭐 한국 영화 많이 발전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지. 아니 이게 아닌 거 어느 건데. 오늘은 웃게. 자, 과연 한국 영화는 발전했고 한국 영화의 발전 상황은 정말 좋은 것인지 헐리우드 영화는 비교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띄었던 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의 차이점은 바로 이제 요 근래 문제시가 되고 있죠. 각 영화과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 삼고 있고, 뭐 이제는 뭐 평론가들조차도 문제 삼고 있고, 저는 줄구장창 한 4년 전부터 독과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 말은 씨도 안 맥히다가 이제서야 독과점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라는 그 이 화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 영화 한 영화가 극장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세태가 벌어졌죠. 올 초만 해도 뭐 더 테러 라이브부터 뭐 해가지고 뭐 계속 더 테러 라이브나 뭐 설국열차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천만 관객을 향해 질주하는 관상이란 영화도 지금 이제 극장의 반을 지배하고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 몇백 개관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관객들이 볼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화를 봐야 되는 이 상태에서 천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인지 한번 우리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봐줘야 할 영화, 보고 싶은 영화의 어떤 괴리감에 빠져버린 관객들이 그냥 그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그냥 이제 영화가 아닌 하나의 쇼핑처럼 쇼핑물로 전락시켜버린 이 한국 영화의 어떤 이건 단순화, 이것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한국 영화는 지금 스크린 독과점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50% 이상의 극장가를 메이저 영화사들이 다 장악을 하면서 지금 거의 관객의 볼 권리를 다 뺏겼죠. 문화의 다양성 따위 가기 전에 이제 이미 관객의 볼 권리를 다 뺏겨버렸는데, 자, 헐리우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헐리우드는 어떤가요? 네, 헐리우드는 네. 또 이제 그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은 대기업들이 보통 수직 계열을 해서 뭐 제작, 투자, 상영, 배급 뭐 다 하는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40년대 후반에 파라마운트 법이라는 게 판결이 나서 현재 그 배급사들이 다른 사업들을 같이 연관된 사업들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당시에도 미국에서도 그 뭐 투자, 배급, 제작 뭐 이렇게 하다못해 배우 매니지먼트까지 몽땅 다 이제 배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가 돼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마운트법이 탄생된 지금 1948년도, 그러니까 한 65년 전, 한 70년 됐죠. 이제 한 70년 돼가고 있고, 이미 70년 전에 미국에서도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시장이 이제 팽창이 되면서 거대화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도 장악할 때 이 독과점 문제가 펼쳐졌죠. 그래서 법원까지 갑니다. 과연 이 독과점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리가 문화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헐리우드의 영화인들은 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유로 들어서 고소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판결이 굉장히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판결이 보면 결과적으로 향후 미래 미국의 영화 산업을 위해서라도 문화 다양성은 오히려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미국의 영화 산업을. 그래서 파라마운트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무조건 30%한 영화가 30%에서 20% 이내로, 그러니까 30% 이내죠. 이내의 극장밖에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과연 이 독과점 문제 해결되고 나서 미국 영화가 망했느냐? 아니죠. 그 이후로는 아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지금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했던 독과점, 대기업들이 나서야만이 뭔가 된다라는 이런 설정들은 미국의 파라마운트법을 통해서 이미 그것의 이제 모순점, 우리나라 그 천민 자본주의자들의 어떤 그 반대 여론은 어차피 미국의 파라마운트법에서 이제 무너졌죠.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그 헐리우드의 그 시스템을 보면 지금은 독과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헐리우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 체제 때 대기업들만 먹고 살고 있고 그 밑에 제작사들은 실컷 만들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맨날 국가에다가 돈 빌려야 되고 다시 투자자나 투자사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영화를 완성해내면 1,000만 관객이 들면 뭐합니까? 제작사에 들어가는 돈이 없는데. 그런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가 세 단위가 나눠져 있는데 메이저에서 돈을 벌면 제작사에 돈을 벌면 자기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색깔과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마이너 회사를 만들어서 이 마이너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마이너가 또 성공하면 또 인디펜던트 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 얘기할 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반지의 제왕 할 때 워너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인 시네마, 워너브러스 계열사였던 마이너 영화사였던 뉴라인 시네마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오히려 워너브러스도 살고 뉴라인도 메이저로 진입하는 이러면서 다양한 색깔의 영화들이 헐리우드에는 공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책에도 썼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오늘 한 3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의 다양성과 헐리우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본이 아니라 어떤 영화든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적 시선이 있다. 다양한 문화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답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쉽게 나오는 건데 왜 그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제 시기가 되니까 전 그러니까 때가 돼서 움직이는 거겠지만 네. 난 이 때라는 게 참 웃겨서 네. 분명히 문제제 씨 하는 건 4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찍소리 못 하다가 지금 아니 찍소리 하는 그때는 건지. 이제 뭐 그때는 자기들도 이제 같은 편 뭐 얘기하기는 웃긴데 그 사람들도 그 독과점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자기들 그쪽 주위에서 조금 밀려난 느낌이 나니까 예, 비주류인 척 가장을 해. 이때까지 모든 피해를 자기가 다 본 척. 그치. 세상의 모든 피해와 그것 대기업에게 자기들이 고열을 지어 짜인 척 하면서 네. 이제 지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말 그대로 그 뭐 CJ ENM 같은 그 문화판의 대기업들이 지금 두들겨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찍소리 못했던 놈들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CJ ENM이 이제 뭐 멀티 호구가 된 거죠. 이제 호구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을 했어야 될 때 안 하고 지금 떠드는 인간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아우 이런 기회주의자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 제시가 되고 있고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게 난 좀 흠이에요. 나는 화가 나요 좀. 왜냐면 현장에 있는 놈들은 아직까지도 CJ ENM이나 이런 대기업의 그 눈치나 보고 있고 이번 부산에서의 역할처럼 부산 CGV의 밤에 설국열차 많아서 제일 하층 칸에다가 영화 스태프들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가서 위에다 화염병 아니고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다고 거기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구나. 현장 영화인들이 나서야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네. 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독과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 주체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은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들 이론적으로 이제 그게 합당한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쪽 소송하고 있는 쪽들은 보통 제작가협회라는 단체인데 예. 여기가 대부분 회원사들 보면은 500만 클럽 이상을 제작했던
그렇죠. 제작자들인데 이분들은 스크린 독과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요. 예. 근데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 영화도 내 영화를 만들었는데 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걸 거 다 걸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웃기지. 예. 그러니까는 난 대학 교수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현장 영화인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법률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제 법 조항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가겠죠. 근데 왜 현장 영화인들이 소외되고 있고 그 좀 깍죽된다는 인간들이 왜 그전에는 스크린 독과점의 혜택을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있다가 지금이 와서 떠들면서 막 뛰려고 하는지 난 그게 더 웃기다는 거고 그런 놈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던 놈들이 지금 와서는 막 CG 막 대기업들을 공격하는 거 보면 진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최소한 제작자협회 그놈들은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지혜들 혜택 다 받아놓고 말이야. 네, 의리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의리라고 양아치들이니까. 이 양아치 그냥 양아치도 아니야. 그건 그게 쓰레기들이지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겠죠. 조만간 이렇게 난리가 치고 있고 아마 2, 3년 내에 이제 뭐 이렇게 영비법 아니면 영화진흥법이 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그래야 문화의 다양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헐리우드처럼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생을 해야만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다양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기는데 과연 지금 하는 꼬라지 봤을 때 여러 제작자 협회들이 그렇게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그런 그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인가. 뭐 요즘 그 강모 교수님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글을 자주 보다 보면 이런저런 글도 보고 뭐 오동진 뭐 평론가의 글도 봤는데 오늘 오면서 오동진 평론가의 글 보면서 야 진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과연 이런 놈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은 훼손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정치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간다라면 아무런 비전 제시가 안 된다는 거죠. 할리우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얘는 그때 그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2차 대전 파라마운트법도 개정됐지만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정말 무국적에 무정치색에 진짜 전 세계인 누가 봐도 즐겁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모티브로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뭐 중간에 뭐 국수적인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영화도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랬고 그것이 할리우드의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론가라는 놈들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일단 독립영화판 자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에서 과연 이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화적 다양성은 상당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국 영화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였었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끄집어 봤습니다. 두 번째 헐리우드과 한국 영화의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배우들의 그 행동 패턴입니다. 배우들의 처신 문제죠. 자 한국에서는 배우들이 매니지먼트니 뭐니 이런저런 거 뭐 해가지고 막 꼽살이 끼린 인간들이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너무 부풀려져 있죠. 근데 과연 할리우드도 그런지 자 봉다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의도가 해외 같은 경우 그냥 지지선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에는 어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자기 어떤 입지를 옅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 배우들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특정 후보를 밀었다가 이득을 본 배우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뜨다 보니까 이게 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을 때 배우들이 그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한다기보다 그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는 제작자, 감독들의 어떤 정책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냥 일단은 들러리를 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먹고 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문제고 네. 지금 할리우드과 한국 영화 배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한국의 배우들이 그만한 값을 그러니까 한국 영화 배우들 주로 한 5억에서 네. 한 10억 정도 받죠.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러닝을 따로 받고 네. 자, 한국 영화 시장에서 배우들이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요. 헐리우드 같은 데 가면은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거의 그 배우들은 그냥 그 영화 한 편의 식구들이 되잖아요. 네. 오로지 그 영화만을 찍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투자가 되고 영화사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화 찍는다는 분들은 주연이라고 해봤자 딱 해서 자기 씬만 딱 찍고 싸가지 없이 딱 가고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연습할 때도 리허설 할 때도 완전 대충 하고 말 그대로 뭐 연기도 예, 더럽게 심지어 못하는 이런 것들. 일도 있었어. 드라마 예능 하나 나가고 있었고 어떤 배우 네. 이름 알만 그리고 이게 영화 캐스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예. 뭐 1박 2일 2번 찍고 일주일에 그다음에 드라마 2번 하니까 예. 이게 3일 중에서 날짜를 여기를 정해주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2번만 촬영할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네. 웃긴 놈들이지. 그러니까는 예. 과연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해야 되는데 이건 연기에 대한 기본도 없는 것들이 연기도 제대로 못하고 없는 것들이 이지저지 돼가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놈들이 또 자기들 인기 있다고 돈 더 달라고 막 하고 개런티도 문제가 있죠. 사실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네. 왜냐면 헐리우드는 어차피 제작비가 높으면 많이 받고 낮으면 적게 받고 그렇죠. 뭐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치. 제작비가 30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네.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유명한 얘기들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 같은 경우가 딱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말론 브란도가 안 된다. 얘는 네. 힘을 갖고 안 된다 하니까는 그 말론 브란도가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왔어요. 오디션을 볼 때 그 이게 턱이 이렇게 툭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화장지 이렇게 딱 물고 하면서 그 말투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랑 제작자 딱 보고 나서 딱 쓴 거예요. 얘는 최고다.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말 그 스카페이스인가 아니 스카페이스에서는 걔구나 뭐지? 하여튼 뭐 그 옛날 그 갱스터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주역을 따내면서 얘네들은 가서 이제 연기를 하고 오디션을 봤단 말이죠. 웬만한 배우들은 아직도 헐리우드에서는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감독이 쟤 쓰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딱 하는데 그런 위대한 배우들도 오디션을 보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나라는 딱 그죠. 시나리오를 딱 던져주면 매니저가 보고 매니저가 결정을 하잖아요. 네. 배우가 시나리오를 읽는 게 아니라 물론 뭐 하정우 같은 배우들은 뭐 자기가 직접 읽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이 또 그런 짓을 합니다. 리딩 하러 왔을 때 그때 최초로 펼쳐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돈은 몇십억 달아가고 그러니까는 그때 예전에 그 스크린 쿼터 문제 했을 때 그때 그 전에 내가 그때 최민식하고 설경구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인지를 못하고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그런 놈들이 제작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강우석 감독을. 송강호 송강호하고 최민식이요. 송강호 설경구 씨 최민식은, 어차피 네. 강우석 감독이랑 설경구 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배우들을 뭐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개런티를 높여달라는 대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여기서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자기들이 딱 최민식 그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태프들 돈 갈궈서 스태프들 돈 빼먹고 우리가 개런티 올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딱 보고 와 그때부터 내가 최민식을 싫어했거든. 근데 스크린 쿼터 문제 딱 들었을 때 난데없이 막 훈장 반납하고 농민들 앞에 가서 아이고 막 그런 거면서 야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지금의 배우들은 100% 얘기하지만 지금의 배우들이 그 정도 개런티를 받고 그 정도 하여튼 뭐 서브에서 막 지들 멋대로 하면서도 돈을 챙기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스태프들의 돈을 갉아 먹습니다. 이놈들은 우리나라는 왜냐면 돈을 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자 제작비 50억인데 자 개런티를 10억 달라 5억밖에 못 줘야 되는데 나머지 5억을 어디서 빼내냐? 스태프들한테 뺍니다. 스태프들한테. 그런데 그런 놈들이 나는 스태프들을 등쳐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아니죠. 정말 헐리우드처럼 먼저 스태프들한테 줄 거 다 준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배우들이 이렇게 제작비에 따라서 배우들한테 그 개런티가 책정이 된다라면 과연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1억 이상 넘는 배우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그 배우들 난 1억에도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정우 같은 경우 설경가 올해만 3편 개봉하잖아요. 그럼 1년에 3억인데. 배우가 일단은 그 캐스팅 딱 명단을 올리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보는 사람도 사실 지루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것도 그냥 생각해요. 제작자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헐리우드에 비해서 헐리우드 사실 블록버스터에는 유명 배우를 안 쓰잖아요. 네. 걔네들은 보통 그 제작비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일수록 배우들이 뭐 도둑들 이런 걸 보면 뭐 다 나와요. 지원급 애들이 5억짜리가 뭐 여러 명이 나오니까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입주 상승이 되는데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배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뛰어다녔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 저는 그것도 좀 그렇죠. 게으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뛰어다녀가서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늘 머릿속에 지금 유명한 A급 몇 명만 해서 캐스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과 예. 투자 배급사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현장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의 현장에서 배우들은 지금 딱 찍고 뭐 CF 찍으러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방송 출연해야 된다, 그냥 가버려요. 근데 하지만 헐리우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헐리우드는 그 영화에 온리 그 영화만 딱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아예 배우가 그 영화만 진행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싹 갖춰놓습니다. 아예 그냥 트레일러 하나에다가 호텔처럼 딱 꾸면서 쉬는 시간에는 자기 분량이 없으면 거기 가서 쉬면서 리딩도 하고 연습도 하고 아니면 푹 잠도 자고 하면서 몸 상태를 최상태로 만들어주죠. 최고의 연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배우들은 그럴 권리를 자기가 누립니다. 그만큼 자기가 영화 한 편에서 온갖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죠.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한테 과연 그런 대접을 해줘야 되나? 예전에 그 할리우드 그 박중훈 씨가 할리우드 가서 무슨 아메리칸 드래곤인가 뭔가 할리우드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찍고 와서 헐리우드 시스템 가니까 배우들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더라. 뭔가 되게 막 그러면서 막 한국의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할리우드는 이미 스태프들이나 다른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처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정확히 먹고 살만 하니까 배우들한테도 칼같이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일이니까. 어차피 파라마운트라든가 뭐 폭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니버설 피처스나 이런 것은 스튜디오 안에 그 모든 스태프들이 직원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처우 개선 문제 넘어가면 할리우드는 월급쟁이예요. 말 그대로 네. 전문 기술자들이지. 근데 한국은 뭐냐면 그냥 계약직 노동자들이에요. 계약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영화판에는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아니 노조랑 제작자협회랑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맞춘 건 있죠. 맞춘 건 있고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막내는 뭐 그 금액도 법적인 최저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막내,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부다 하면은 뭐 퍼스트, 세컨, 서드, 막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제일 막내는 최저임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용돈 받고 차비 받고 아닌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계로 올라가서 촬영팀이면 촬영 감독이 돼야 먹고 살만하고 조명이면 조명 감독이 돼야 먹고 살만하고 어떤 시스템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헐리우드 시스템은 뭐냐면 딱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포커스 플로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전문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촬영부에서는 촬영팀의 보조가 하고 있는데 퍼스트나 세컨드 정도가 미국에서는 전문 직업이에요. 그것도 평생 이 포커스 플로어만 맞추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만 미는 직업도 따로 있고 얘네들 월급 받아서 하니까는 정확하게 수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말만 딱 들으면 정확히 마취가 되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카메라를 써도 헐리우드의 화면과 한국의 화면이 다른 이유가 난 그거라고 보거든. 똑같이 핸드헬드 해도 한국 핸드헬드는 막 정신없잖아요. 그냥 막 흔들리는 거고. 근데 헐리우드의 핸들드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단 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아주 그런 이제 전문적인 스태프들의 어떤 전문화가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80년대 영화판에 있었던 저희 선배님 모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연출부 쭉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감독이 돼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때는 도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감독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가지고 프로듀스를 전향을 해버렸어요. 감독 할 마음 없다고. 난 내 스타일이 그냥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피드로 돌아서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웃긴 거죠. 어느 좀 나이가 되면
감독이 되던가 아니면 도태돼서 나가던가 해야 되는 게 한국 영화의 시스템이라면, 스텝의 시스템이라면 할리우드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감독만 계약직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판이 재밌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작을 할 때 헐리우드에서 있는 감독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감독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는 분이 있는데 조 감독 오래 하다가 감독 입봉을 했어요. 그다음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심지어 조 먹고 감독만 살지.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았지. 일을 했는데 또 예. 경험도 많다 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문제, 배우 문제와 스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스텝들이 전문화를 시켜주고 스텝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 할 생각은 없고 서브하면서 그냥 편하게 일만 하겠다는 사람은 그것만 할 수 있게 시스템화가 돼버리면 안정적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누구한테 불만할 필요 없는 거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배우들의 개런티 문제가 나는 딱 나오게 되면 시스템 상에서 배우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싸울 일 없고 근접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뭐냐면 스태프들은 저 배우 새끼 말도 안 되는 그냥 차정도 돈 터받고 있을 때 나는 뭐 몇만 원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제시를 하기 때문에 배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현장에 사고 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비전문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영화의 큰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는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처럼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배우다운 배우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그런 배우들한테는 그러니까 상업 영화판에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처우는 해줘야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한국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 먼저고, 그것이 지금처럼 뭐 영화인 말도 안 되는 영화인 노조나 어떤 이제 뭐 제작자 옆에 꼼짝꼼짝하는 그런 개나발이 아니라 정말 메이저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스태프들을 직원화를 내고 전문직화를 먼저 시켜야, 월급 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월급 먹여 살리려면 뭐 대기업 아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파라마운트나 유니버설, 폭스 뭐 이런 데가 큰 메이저 회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스튜디오 내에 직원화를 시켜서 전문화가 된다면 과연 누가 지금의 영화판의 스텝으로서의 자부심 안 가지고 가겠냐 이러는 거고, 그 상태에서 배우들이 지네들이 아무리 깝죽거려봤자 이미 스텝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으로 간다. 어차피 배우나 감독들은 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해주고, 딱 끝나면 딱 빠지고 스텝들은 쭉 가고, 그렇다면 과연 스텝들이 우리나라처럼 배우들이 스텝들 개무시하고 스텝들도 그러니까 거기 인간들이 못 봤다가 열받아가지고 맨날 배우들하고 싸우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배우는 배우 대접받고 헐리우드처럼, 스텝은 계속 거기 직원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거고, 그러니까 배우들도 일개 포커스 플로어한테도 존댓말 써야 되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죠. 나는 그게 평등이 아닐까 싶은데 왜 평등을 주장한다는 그 자기들 스스로가 좌파의 진보주의자로 말하는 우리나라 독립영화판이나 우리나라 상업영화판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왜 헐리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입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메이저 대기업들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찍소리를 못하고 그냥 설국열차에 제일 하층 칸이라도 좀 태워달라고 사정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작 방식에도 차이가 굉장히 있죠. 제작 방식의 차이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것도 이제 독과점 수직 계열화 때문에 비롯된 방식인데, 전적으로 봤을 때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기획부터 해서 투자, 뭐 제작, 배급, 상영, 그다음에 저 온라인이랑 그다음 방송 상영까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CJ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기획 개발한 걸 CJ 창투에서 투자를 해주고, CJ에서 또 배급하고, 상영 또 채널 CGV OCN에서 해요. 또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케이블 부가판 건 또 이런 상황이 반출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다양한 거가 나오기도 힘들고, 지금은 심지어 아까 얘기도 파라마운트 거의 통과가 됐는데도 돼서
미국이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뒤늦게 지금 CJ E&M이 매니지먼트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예, 발표를 하고 이게 사실 후진적이다라는 저는 상당히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갇혀서 하는 그리고 헐리우드에 비해서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그 회사 메이저에서 자체적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메이킹이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돌리니까 선순환 제작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메이저는 메이저 대박 영화를 만들면서 또 자질구레한 조그만 영화들한테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그만 영화들에서 이제 좀 이제 얘가 연출을 잘하는구나 뭔가 실력이 되면 메이저로 올려서 다시 영화를 찍게 됐기 때문에 연출력 인정받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화제에 상 받았다 하면은 그냥 데려다 쓰잖아요. 네, 장편과 단편은 완전히 차이점이 있고 상업영화, 독립영화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레이닝 단계가 없는 거죠. 미국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찬욱의 얼마 전에 봤던 박찬욱의 영화나 스토커나 김지훈 감독의 라스트맨 스탠딩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다 B급 영화예요. 저예산 영화죠.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 뭐든 헐리우드 감독 상관없습니다. 그냥 밑바닥부터 이 사람의 그 헐리우드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단계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연출력이 있구나 싶으면 메이저로 가는 거고 얘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봉준호는 아예 그런 B급 영화들 못 찍게 그냥 아예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CJ E&M에서 돈 300억 쳐들고 싸들고 헐리우드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돈 주면서 그냥 우리가 미국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한 게 설국열차죠. 그리고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했죠. 이게 진보주의에도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좌파들 진보 진영들이 먹은 문화계가 왜 그렇게 정글 같습니까? 제일 평등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라는데요. 걔네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왜? 설국열차를 예로 들을게요. 설국열차를 들면 기본적인 논리는 제일 하층민들이 자 위로 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자기들은 제일 윗칸에서 딱 하면서 밑에 놈들 다 그냥 비웃고 이제 그렇죠. 자기들은 먹을 게 있으면. 그리고 하층 칸에 있는 애들은 또 뭐냐면 치고 나오려면 없습니다. 지들끼리 막 하는 거. 지들끼리 여기라도 태워주세요. 이게 실질적인 그 생계형 좌파들, 그 다음에 영화판의 그 정치판 양아치들이죠. 태생 자체가 정치권에 빌붙어가지고 뚜껑을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놈들이다 보니 이탄식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타이틀 다고 완장 차버리면 붉은 완장이라는 거죠. 6.25 때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남북의 초창기 때 보시면 완장만 치워지면 지 애비도 죽여버리는 놈들인데, 응? 그런 놈들이 과연 평등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라는 것과 진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는 빨리 좌파라는 개념을 벗어던지고 정말 제대로 된 진보로 가던가 나눠져야 되는데 지네들이 좋은 말만 쓴다고 다 섞어버렸어요. 지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도 소도 아닌 거죠. 그런 놈들이 장악한 문화계, 특히 영화계에서 평등을 바란다? 웃기는 얘기죠. 걔네들한테 평등이라는 단어는 그냥 장사 수단입니다. 사람들 선동 수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네들 그따위로 하면서 자, 하층칸이라도 날 넣어주세요. 난 당신의 개가 될게요. 이런 놈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태프들의 어떤 그런 영화인들이, 현장 영화인들이 그런 거지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한국 영화는 좀 발전하기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해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난 박근혜 지지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영화판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그런 놈들이 평등을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지들이 입맛에 맞는 거 아니면 상영을 안 한다? 거기서 무슨 평등 찾고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찾겠습니까? 웃긴 놈들이죠. 방송에 나와서 지들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게 무슨 억압이고, 나 같은 놈들이 뭐 한마디 하려고 좀 제발 좀 내보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봉다리는 자기 봉다리를 쓰면서 지금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 상태. 과연 평등은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저희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제작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다리가 말한 대로 어떤 이렇게 그 메이저와 투자사. 근데 이 투자사들이 또 대기업이에요. 또 그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천억이 지원되는데 이 돈들이 다 그냥 메이저도 아닌 거죠.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도 없고 마이너도 없습니다. 그냥 그지 새끼들과 대기업만 있을 뿐이죠. 자, 그렇더라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다 대기업을 몰리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수천억이라는 돈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 내 마음에 드는 놈들한테만 줘. 뚝뚝뚝뚝뚝뚝뚝.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내 시키는 듯 하고 하층칸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할리우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자본이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기들이 버텨줘야 수많은 직원들부터 해서 다 먹여 살리고 계속적인 흥행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도 영화 한 편에 투자가 됐으면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국가 자금 수천원씩 하는데 한 10억짜리 딱 던져줘도 10억을 던져줘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영진에서 지원자가 해가지고 10억 정도를 받잖아요. 사무실 임대료 내고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운영했던 임대료 내고 대충 쓰고 영화 대충 만들고 극장에 못 걸릴 정도 형편없이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완성본 DVD 하나 딱 던져주면 끝이에요. 계산서만 10억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계산서만. 1억 갖고 영화를 찍든 말든.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놈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겠냐 이거죠. 아예 시작 때부터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머리가 아니라 돈 굴리는 잔머리만 공부하는 놈들이 돼버리는 거죠. 할리우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할리우드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돈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망해버리면 돈이 쫄딱 망해버리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제작의 투명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한 방을 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방을 노리는 게 없는 거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렇지.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 돼서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사들 보면은 한 90% 이상은 떴다방. 그렇죠. 떴다방이지 떴다방. 진짜. 예. 하나 물려라 하다. 예. 보통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있어서 한때 뭐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화 한 편 찍습니다. 그냥 이놈들은 다 영화를 주니까 국내에서 한 60편밖에 극장 개봉을 못 한다는데 만들어진 영화 한 180편 되는 거예요. 장편만. 상업영화 쪽에 10억짜리 뭐 5억짜리 장편만. 그러니까 다 극장 안 가서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국가 자금이에요. 네. 만들어봤자 극장이 못 갈리는 거에 수십억, 수천억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창고 영화라는 개념 그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처럼 차라리 B급 영화사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감독들을 이제 상업영화 진출시켜 이제 다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도 관리 안 되는 거지. 다 떴다방들이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했던 2008년도부터 막 2006년도부터 한 2010년도까지 요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한 편씩 만들어냈어요. 어차피 투자를 받고 한다면 도니까 이쪽에서 영화를 찍었다는 걸 아니까 도니까. 그러면 영화 한 편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그러면 이 영화사가 다른 망한 영화사들 다 사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 영화사는 파이도 커지면서 제작 비용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제작 편수도 많아지고. 주식에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기를 하고 딱 그 주식을 빵 치게 한 다음에 갖고 튀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죠. 예전에. 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면 돈 번다라는 소문이 흉흉했었거든요. 그때 왜? 국가에서 다 돈 꼬라 박아주니까 이건 되는 거고 또 실제로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투자의 산물이 지금 스크린은 어떻게 보면 국가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뭐 배우들도 배우 회사도 배우 둘 데리고 합쳐서 4명 만들고 뭐, 투자 받고 네. 영화도 하나 합쳐서 투자 받고 이게 이런 것들 사기로 너무 당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대기업 독과점을 만들어낸 거는 그런 영화인들의 문제점이에요. 진짜로. 그래, 영화인들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이 믿을만하다 그래도 돈은. 네. 근데 이제 네. 활력에서 딱 보면 간단하잖아요. 자체 생산이니까 네. 메이저에서 돈 벌면 마이너에 좀 돈 풀어가지고 마이너에서 돈 벌면 다시 메이저 걷어들이고 선순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꾸준히 영화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간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망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워너가 망할 뻔했다가 반지의 장 딱 뜨면서 누라인 시네마가 워너를 먹여 살려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이놈 우리나라 입판은 진짜 뭐 개판이 돼버리다니까 아사리 개판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또 버짓을 또 이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강우석 감독 그때 한 400억 가까이 받았대는데 그렇죠. 펀딩을 최대. 그러니까 막 그냥 큰 사이즈 것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 혹시나 데뷔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 영화가 정말 제대로 될랬으면 그리고 1년에 수천억씩 그러니까는 10년이 넘게 했으니까 조 단위가 넘는 수조 원이 지금 투입이 됐다는 건데 영화판에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면 왜 우리나라의 영화판에서 헐리우드 게임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면 콜롬비아 피처스, 콜롬비아 스튜디오나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디즈니 스튜디오 네. 막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안 만들고 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왜 현장의 스태프들을 처우개서 하나도 안 돼 있냐? 그러면 돈을 답은 간단하거든요. 돈 버는 놈들이 누구냐만 보면 돼요. 투자자하고 배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투자자가 누구냐? 어차피 대기업 쪽이라는 거예요. 다 대기업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만 쏠리는데 배우라는 새끼들은 난 스태프 돈 갈취한 적 없고 난 당연히 받을 권리는 님이 지들이 뭘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또 자기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 선순환시키고 그 자금을 갖다 돌려서 오래 가고 꾸준히 가게 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투자성이 전혀 없죠. 내가 알기로는 CJ ENM에서 영화 수익으로 딱 번 돈은 영화로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영화 수익에 딱 번 돈은 바로 그냥 뮤지컬 쪽으로 다 돈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국가 지원 받은 걸 갖다가 다른 쪽 문화 쪽으로는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돌려가지고 영화는 대충 찍고 이쪽 돌려서 문화판을 키운 거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영화진흥법이라는 법조 하에 그따위로 돈을 돌려야 됐는데 과연 뭐가 좋다고 영화 하는 놈들은 아이고 그냥 그럴 거 있는지 이제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그 영화진흥법 그것은 거의 프랑스 쪽 지원법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이 당시 할 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인지 그 같은 북유럽 쪽에 추운데 극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아예 거기도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국가 자금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게. 그리고 알아서 국가가 알아서 해외에 팔고 수익도 다 국가가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랑 유럽 시스템은 실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네, 있는데 다른 부분이- 한국은 지금은 그렇게 간다. 그 네. 메이저급 그 배급사도 없어요 사실 유럽에는 네. 따지고 보면은. 근데 네. 뭐 영국에나 좀 워킹 타이틀 같은 게 있긴 한데 근데 한국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네. 그 파라마운트 법 이전의 상태와 지금 상당히 유사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헐리우드 방식대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왜냐하면 유럽 방식으로 가기에는 지금 그치. 이미 예, 그런 그렇기 거지. 때문에 이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예술 영화 할 거냐 상업 영화 할 거냐 판단을 내야 되는데 네. 국가가 지금 영화 사업을 보여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고 뭐 어떤 예술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있어야 된다라면 아까 말했던 건 예술 영화 쪽으로나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수천억을 낼 필요는 없고 상업 영화 또 상업 영화 알아서 살아남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돈만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냐 시청자분께서 질문한 것처럼 정부 지원이 없으면 영화 못 찍나요?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이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한국 영화는 나는 모래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천만관계 이런 것들도 다 정부 자금 지원을 가지고 그 돈 갖고 가지고 만들어낸 신기루기 때문에 자 1년에 한 2천억이라고 하게요. 2천억이 대기업에 주는 그 금액이 다 끊겠다고 보세요. 과연 그 대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영화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던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해오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면 정부 지원은 없어도 갈 겁니다. 음악계를 보시죠. 대중음악계를. 가장 탄압을 받았던 건 영화가 아니라 대중음악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장발부터 해가지고 막 다 락 음악부터 해가지고 막 다 사탄의 음악이 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때부터 탄압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음악 쪽이었죠. 근데 음악 쪽은 지금도 아무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팝을 만들어내고 알아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영화는 어떠냐 이거죠. 7, 80년대도 군사정권의 도움을 받았고 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 세력의 확실한 정치적 지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움만 받으면서 모양만 키워온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자, 정부 지원 딱 끊고 정치적으로 딱 끊고 자, 순수하게 문화 산업으로서 영화를 한번 놓자라고 딱 던져놓았을 때 이게 모래성인지 아닌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천만은 분명히 100% 모래성인 거고, 자 그럼 이제 풀클 털어내고 제정신 차리고 한국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논의가 된다라면 그게 바로 이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폐지 문제고, 천만 관객이 뭐 한국 심하다 뭐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논제 싹 던져버리고 정말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건데, 정부 지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수 예술 영화나 아주 영화의 기초가 되는 순수 독립 영화 쪽 에는 국가의 지원이 약간 있겠지만, 솔직히 독립 영화도 국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독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독립 영화는 당연히 지원해 줄 거 없고 상업 영화는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남은 것은 예술 영화예요. 실험 영화나 이런 쪽에 어떤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문화판의 어떤 균형 하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영화 쪽에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이런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처럼 확 끊어버리면 영화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이제 이제 정부 군이 돼서 테러를 하겠죠 이제. 아니 오늘만 해도 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대통령이 부산영화제 전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영화계 지원을 약속했는데 왜 영화제 예산을 줄이냐,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근데 네, 그러니까 저 기재부에서 줄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이제 그 기재부 쪽에서 늘리는,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미 스폰서고 많이 끌 정도로 성장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호해줘야 될 상황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거지. 그렇지, 정부가 이미 커진 애들을 왜 그거를 이미 자기들이 스폰서를 못 받아오면 자기들 능력 부족한 거죠. 영화제가. 예, 그러면서 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완전 다른 케이스라는. 그럼 진짜 칸처럼 올라가든가 세계 10대 영화제 안에 들어가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지원을 줄이면 늘 저번에 이제 원앙 소리 건도 있었지만은 늘 그런 거, 늘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탄압한다. 그렇지, 또 그거 나오는 거지 또. 네, 아까 말씀 독립영화 얘기한 독립영화인데, 저도 독립영화는 UCC가 독립영화지. 지가 찍어가지고 올렸으니까 자기 돈으로. 지원금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어떻게 독립영화가 될 수 있는지도 참. 이건희가 자기 돈 들여고 1,000억짜리 영화 만들어도 그거 독립영화야. 네. 지 맘대로 만들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근데 우리 지들이 뭐 만들었다고 해서 극장에 걸고 해가지고 난데 생짜 없이 해가지고 뭐 그냥 원앙소리 같은 거 있죠. 네. 원앙소리가 독립영화 희망이다 그때 지키는 줄. 저는 그때 애들한테 그랬죠. 없는 원앙소리가 독립영화면 그때 뭐였냐, 말 그대로 원앙소리가 독립영화면 요즘 개봉에 1,000만 관객 끊으려던 설국열차도 독립영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지. 왜? 감독 지 꼴린 대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가 팝콘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시장, 2차 대여 시장이라든가 판매 시장, DVD 판매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발달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할리우드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는 영화극장에서 막을 내리면 6개월 후에 TV에서 공중파에 상영을 하고 또 6개월 후에 그때 이제 DVD로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인 시간을 두고 그 영화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가치가 높아가고 1차, 2차, 3차, 4차의 어떤 부가 팝콘 시장이 도래했는데, 지금 극장에서 막 내리자마자 바로 IPTV 넘어가고, IPTV 넘어가자마자 바로 케이블 방송 나오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것을 뭐 CJ든 뭐든 한 군데에서 장악을 해버리니까 어떤 뭐 유통업이라든가 뭐 이쪽 할 수 있는 배급사라든가 뭐 해외 영화 배급사라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그 2차 그 가공 시장의 어떤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쳐야 되고 빨리빨리 내보내서 빨리빨리 현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오히려 그냥 2차 부가세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관객들한테는 어떻게 되냐? 제작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극장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판을 키워서
극장에서 사람들의 호주머니 돈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 관객이 필요한 겁니다. 2차 부가시장에서 만들어냈어야 수익을 못 만들어내니까 뻥을 쳐서라도 극장관을 늘려서라도 관객을 더 끌어와서 현찰로 해서 딱 땡겨와서 그거에서 수익을 다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헐리우드는 그게 아니죠. 헐리우드는 아직도 정확하게 나눠지고 헐리우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저가 마이너를 지원하고 마이너가 인디펜던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인디펜던트도 그 밑에 또 다른 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디펜던트 제작사 있잖아요. 그 로버트 로드리게즈랑 황혼의 새벽까지 만들었던 뭐 퀸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 장고 뭐 더 추적자 같은 이게 이제 트러블 메이커라는 맨 처음에 인디펜던트 영화사였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까지 올라갔죠. 이게 또 좀 있으면 이제 메이저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이번에 뭐 그 마시티 또 마시터 킬러 막 이거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밑에 시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레이블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특화된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공포 영화만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DVD사를 만들었어요. 동남아만. 그러니까는 그 세계 시장이 자기들 판매하는 세계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가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해서 팔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동남아 시장에서 저도 그쪽에 타진을 했었는데 예전에 더 부처팔 때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포 영화에 대해서 아예 그냥 쓰레기라고 치는 거 하는 거야. 얘네들도 그냥 일본 가면 되는데 부천 영화제 몰라. 일본 판타스틱 영화제 가면 되는데 일본 거 이때 이거 있잖아요. 무슨 판타스틱 영화제 유발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거기만 간다는 거죠. 왜? 어차피 영화 돌고 도니까 그런 공포 영화들은 몇 군데만 딱 가면은 딱딱딱 나오니까 뭐 홍콩 딱 가고 태국 딱 가가지고 두 군데만 딱 가가지고 그냥 두 군데만 딱 가서 동남아 영화 싹 들고 와서 공포 영화 싹 들고 와서 자 얼마 싸죠. 뭐 맞죠. DVD 나오는 거니까 한 3천, 5천, 3천만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딱 해가지고 전 세계에 딱 뿌리는 거예요. 얼마를 보겠어. 그렇게 되는 부가시장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마셰티 같은 거 있잖아. 예고편 하나로 영화 만들거나 뭐 황혼의 새벽까지나 뭐 이런 웃기는 영화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라인드 하우스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모든 걸 다 대기업 장악해서 하다못해 진짜 막 부가시장 자잘한 단돈 몇백원 남는 이런 거에서 다 그냥 먹어버려서 그거다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판이 현금 안 도니까 자 국내판으로 다 투자를 해버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화가 1,000만 들어봤자 영화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정부 지원은 끝난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저는 그냥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무장 투쟁을 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미 15년 동안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내일부터 당장 니들이 밥 벌어먹고 살아 이래버리면 당연히 문제는 클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의 자금을 제작 지원이나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 거지들이 밭을 일구어서 그 밭을 자기들이 먹고 살아날 수 있게 밭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서 씨를 던져줘서 이 씨로 해서 나머지 니들이 먹고 살아. 그때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거기까지만.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 손을 떼야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는 놈들은 그 씨를 뿌려서 옥수수를 만들든 뭐든 팔아서 다시 와가지고 그럼 나 내년에 또 먹고 살려면 또 내년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영화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이면 나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로 만들 사람과 안 만들 사람의 옥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원이 끊어지면 진짜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하는 거고 예, 아니시면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 26년 제작사 그거 그 괴물이라는 영화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때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 만드냐? 투자를 못 받았다. 돈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돈 어떻게 쓰냐? 영화는 남의 돈으로 만드는 건데. 아니 양아치들이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그러니까 뻔히 눈먼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따먹으려면 하는 거야. 돈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정말 영화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영화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거지 영화판의 거지 양아치들이 사라지는 거고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드로 가면 헐리우드처럼 배우들이 어떻게 감히 스태프들한테 싸다고 때리고 뭐 이런 욕하고 이런 게 한국에 안 되는 거죠. 이 건방진 배우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웹하드 업체가 전부 386 운동권 출신이라 안 건드리는 거 아니냐는 게 웹하드 시장은요. 여러분 시내 21 아시죠? 시내 21의 전신이 이제 한겨레고 한겨레 신문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시내 21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는 게 시내 21i라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또 인터넷 그 배급망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잡지에다가는 자 막 삼성의 막 그 문어발식이니 뭐니 막 대기업들 막 공격을 해대면서 영화 잡지에서까지 자기들이 인터넷 시장은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엄청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배급 시장은 시내 21i가 거의 CJ급인 겁니다. 지금 그런 놈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놈들이 평등 잡고 있어요. 잡지로는 그런 놈들 출신들이 이번에 부산영화제 가서 프로모가 되면서 강동원 너는 안 오면은 근처에도 오지 마 영화제 그런 싸가지 없는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시내 21이 그 어떤 본인들도 이제 그쪽 바닥에서 수직 결을 이루기 위해서 펀딩 21이라고 또 저는 만들었어요. 네. 그 천하프로젝트 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간에 투자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언론 뭐 언론에 뭐 여기 언론이 뭐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던 쪽에서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내 2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내 21을 진짜 우리나라의 영화 쪽으로는 논문 돈이 많고요. 그 돈을 헤쳐먹는 놈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현장 영화인들한테 정말 영화 아니면 할 게 없는 진짜 현장 영화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분명히 잘못됐죠. 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천억이라는 자금이 왜 대기업으로만 몰려가고 있는지부터 해서 영준이가 그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상위층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상위 탑 5 안인가 들어갈 거 알고 있는데 일은 제일 더럽게 안 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돈 일일이 관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이르는 놈들을 뭐든 놔두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고 자기들이 그걸 지원해주고 뭐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국가 돈이 어떻게 쓰는 걸 관장을 해야 되는데 주동아리로 한다고 하지. 근데 10억 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 영화 그 극장의 개봉에 걸리든 말든 완성본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그냥 주면은 그걸로 끝인 이런 미친 짓거리를 자기들 돈 아니라고 하면 자기들은 월급만 받아 처먹겠다고 하고 맨날 정치권하고 빌붙어서 정치권에 빌붙은 눈치나 보고 있고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가장 못된 습성을 다 가지고 있는 놈들이 영진 직원놈들인데 일단 나는 영화진흥법 어떻게 되든 난 영진이 무조건 해체 그리고 영진 직원놈들 모두 다 그냥 다 분산시를 해버리고 다시 새로 영화진흥법 때문에 어떨 수 없이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라면 완벽하게 새로운 체제로 가지 않으면 그놈들 다시 데려올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걔네들은 이미 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도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지원을 할 거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야 국가 세금을 국민들이 낸 세금 1,000억이나 뽑았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감시할 거야. 감시도 안 만들고 감시시키고 차라리 이런 짓을 하는 게 낫지. 그냥 니들 먹고 살아 알아서 줄 테니까 이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양아치 사기꾼들만 중간에 돈 떼먹는 놈들만 그러다 보니까 문성근이나 명계남 같은 놈들이 갑자기 영화판에 큰 형님 소리 들으면서 영화판 당해가지고 돈줄 꽉 잡고 니들 내 밑으로 안 끼우면 죽어. 설국열에서 제일 위칸 타가지고 제일 밑에 칸 보면서 비웃는 놈들. 아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하자면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스크린 독과점 한국은 스크린 독과점이 있고 미국은 파라마운트법에 의해서 스크린 독과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30% 이내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관객들은 볼 권리가 충족되고 문화의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한국은 단순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배우와 스태프들의 문제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뭐 해봤자 스태프들이 전문화되지 않고 메이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대기업이 메이저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한은 그리고 스태프들을 전문화시켜주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 시스템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배우들 제발 대가리에 머리 좀 든 놈들만 하되 이놈들이 정말 스태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들이 뭐라고 큰소리 빵빵 뛰면서 감히 스태프들한테 욕이나 발로 차기 하고 이런 미친 짓거리는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헐리우드는
스텝이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하에서 배우들이 한 영화에 다 올인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제작 방식의 문제죠. 제작 방식의 문제. 자, 헐리우드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장기를 보고 또 계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대기업들이 돈 벌어봤자 외부로 딱 빼달리고 국가 돈으로만 계속적으로 영화판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개판 거지판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지금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한국 영화 망한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현장 영화인들, 정치적으로 변질된 그 정치 양아치들은 자 무기를 들고 죽창을 들고 자 걸기하라, 가자 청와대를 또 외치겠죠. 그렇게 될 거 뻔하다. 근데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냥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자체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져 있는 창작자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메이저, 마이너, 인디펜던트 그 밑에 또 한 단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탄탄한 바탕 하에서 헐리우드 영화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가 팝콘 시장, 헐리우드는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냥 대기업이 다 해서 그냥 한탕 헤쳐먹고 끝나는 이런 식이다 보니 부가 시장에서 나와서 제작사라도 조금 더 먹고 어떤 저작권 문제에서 좀 나중에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마저 다 차단이 된 상태에서 한국의 영화인들은 진짜 아무리 순수하게 만드는 영화인들은 살아남을 길이 요원하다. 왜?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헐리우드는 가진 건 자생력밖에 없더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하나죠. 영화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영화진흥법을 통해서 매년 수천억씩 투자되는 돈을 통해서 그 영화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됩니다. 거지처럼 적선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한테 밥을 주지 말고 낚싯대를 줘서 낚시를 하게 하고 뻔한 얘기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수천억씩 들어간 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문학의 전체에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돈들은 밭을 일구고 쟁기를 사고 씨를 사는 데만 씨를 뿌리는 그 씨값만 사용된다라면 진짜 문화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현장 영화일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지금 한국 영화의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고, 한국 영화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제 헐리우드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헐리우드의 장점들을 보고 가야지. 한국의 천민 자본주의 못된 습성과 헐리우드의 나쁜 점들만 리믹스해서 독과점을 만들어 가겠다라면 한국 영화 솔직히 미래가 없고, 그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을 수천원씩 쏟아부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붕다리가 이런 자기 얼굴 못 밝히는 날은 계속적으로 오겠죠. 그런 날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붕다리 잘생겼습니다. 하루빨리 붕다리가 얼굴을 벗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한국 영화를 싫어해서 한국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한국 영화판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잠시만 봐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쁜 놈도 아니고 뭐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인이죠. 그냥 영화인이고 붕다리 벗고 언제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날만을 바라는 사람이니까는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한국 영화의 현주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서 천만 관객의 어떤 신기루라든가 지금 영화판 놈들이 벌리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작체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제시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는 날까지 또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열받는 얘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